한상률 국세청장이 그림 로비에 이어서 골프 로비 의혹에 휘말리면서 조기 교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고용 한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병역 특례 혜택이 내년부터 금융과 컨설팅, 디자인 등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경찰이 불심 검문에 불응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로비에 이어서 골프 로비 의혹에 휘말린 한상률 국세청장의 조기 교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교체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의 골프 식사 회동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조기 교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 청장의 부인에도 인사청탁 의혹이 확산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청와대가 자진 사퇴를 공고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진화 작업에도 교체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공식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돼 교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사퇴 형식이냐,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통해서냐, 그 방법과 시기의 선택만이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5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고용 한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324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카드 대란 후유증을 겪던 지난 2003년 10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해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종사자에게만 돌아갔던 병역 특례 혜택이 내년부터 금융과 컨설팅, 디자인 등 서비스 산업 종사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금융과 컨설팅, 디자인,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도 내년부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병역 특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지식서비스산업연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식서비스산업연구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 연구소에서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 특례 전문 요원으로 3년간 복무하는 걸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식서비스기업연구소로 인정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 요원을 배정해서 3년 근무로 병역 대체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1월이 돼야 병역 특례 연구소 지정과 인원 배정 등 실무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내년 말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R&D 예산의 1%에 불과한 서비스 분야 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2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경찰이 불심 검문에 불응할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경찰의 불심 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불심 검문 거부 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심 검문에 응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거부한 사람을 강제로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심 검문에 불응할 경우 누구에게나 경범죄를 적용해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불심 검문에 불응 시 처벌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불심 검문 불응 시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그 자율 능력이나 민주 능력은 무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입법이 과연 제대로 된 입법인가?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경찰은 아직까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검토 단계일 뿐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지만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조만간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핵심 관계자는 어청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로 고심하다 주말쯤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기로 뜻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어청장의 후임으로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택의 재산세 과세율이 0.1에서 0.4%까지 낮아지고 재산세 과세 표준도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편은 가격 하락에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지금의 재산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확산 저지를 강력히 천명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힐러리는 특히 차기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이른바 스마트 파워 외교론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퍼스트레이디 출신으로 첫 미국의 외교수장에 오르게 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힐러리는 먼저 미국의 목표는 북한에게 종식이라면서 북한의 핵 확산 저지를 위해 시급성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육자회담 체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서 차기 오바마 정부에서도 육자회담의 틀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정해서 어떤 외국 지도자라도 만날 의향이 있다며 방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힐러리는 한국과의 경제 안보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미 FTA에 대해서만큼은 오바마 당선인도 반대 입장이라면서 자동차 분야 등에서의 재협상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힐러리는 또 오늘 청문회에서 차기 오바마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로 군사 경제력을 의미하는 하드 파워와 문화 교류 등의 소프트 파워를 조화시킨 가칭 스마트 파워 외교론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이 대북 협상에서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보다 과감하고 직접적인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힐러리의 스마트 외교 정책이 앞으로의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호주의 퀸슬랜드 섬은 최근 산호초로 유명해졌습니다. 호주 관광청이 6개월 동안 섬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억대의 월급을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자연환경 속에서 놀기만 해도 높은 보수를 준다는 일자리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은 적게 하고 억대 연봉을 준다는 호주의 구인 구직 광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호주 관광청은 최근 퀸슬랜드 섬의 관리인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관리인이 하는 일은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거나 수영장 관리, 섬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주기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관리인으로 채용되면 바다가 보이는 저택에 살게 되고 6개월 동안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We have had an absolutely overwhelming response to this. It went live today and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Our website has gone absolutely crazy and we've had something like 33 visits per second. So I think people are enjoying this. 지원자에게는 특별한 경력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왜 관리인에 적합한지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모험가들이 패러글라이더가 달린 자동차로 여행에 나섰습니다. 6주 동안 프랑스와 스페인, 모로코와 서부 사하라 사막 등을 여행하면서 영국 해역과 사하라 사막은 날아서 건널 계획입니다. I think the main thing is with this, it's not an all-weather machine. You've got to be quite considerate about the weather. You don't want to be flying in the rain, in the wind too much, all that kind of thing. So 이들은 지난 2007년 엔진이 달린 패러글라이더로 에버레스트 산을 넘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행을 위해 받은 후원금 모두를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소니가 14년 만에 적자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면 TV 등 전자제품 수요가 줄고 엔화 강세로 이익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1조 5천억 원대 적자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적자는 지난 1955년 미국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들이면서 적자를 낸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중부지방은 맑은 후 점차 구름이 많아져서 서울, 경기도에는 밤늦게 한때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6.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